안녕하세요. 브렌트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해요. 일단은 지금 채널이 조기교육 채널이니까 그냥 앞뒤 다 생략하고 지금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차근차근 하는 강의는 제 본 채널에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중에 제가 또 차근차근 강의를 할 거예요. 일단 이 제2 외국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언어 학습을 하고 머리를 많이 회전을 하고 지능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언어 학습이 잘 돼야 돼요. 그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개국어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이상 넘어가지고 그때 다개국어를 하다 보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쪽 나라면 그쪽 나라에 관련된 것 이런 문화들을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머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이상 넘어서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다개국어를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대체적으로 다개국어 하는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뭐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나쁜 거와 실생활에서 어떤 거에 판단하고 이런 거랑은 좀 별개긴 해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판단하고 이러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다개국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다개국어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어머니나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개국어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영어야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안다고 쳐봐요. 자,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 빼고 다른 나라 언어 뭐 태국어라든지 뭐 베트남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걸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우리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하기가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다개국어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 머리는 뭐 스펀지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펀지라는 말은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운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언어 영역은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36개월 이전 이때까지는 해마가 크기가 성인의 반 쪼가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쪽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쪽이 안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자뇌 공부 같은 경우를 많이 시키다 보면은 우뇌가 또 딸리게 되죠. 근데 어린 시기에는 우뇌를 많이 발달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뇌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게 더 좋아요. 다개국어 하는 게 좋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습 자체가 이 언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요. 언어를 읽고 쓰는 거에 목표를 맞춰요. 보통 사람은 언어를 잃어버리는 게 안 쓰다 보면 잃어버리잖아요. 맨 처음에 쓰기를 잃어버리고요. 읽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잃고 맨 마지막에 듣기를 잃게 돼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듣기 말하기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읽기 쓰기가 돼요. 참 신기한 민족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학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말하기보다 읽기 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시험 위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더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를 못해요. 근데 읽고 쓰기는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외국어를 하는 목적은 읽고 쓰기가 아니라요. 말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는 듣고 말하는 것만 하고 가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바람에 파닉스부터 해가지고 문법 이런 거 막 가르치니까는 아이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고 읽고 쓰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로 하다 보니까는 잔해에 자극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영어는 하면 좋기는 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본강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수용 언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 수용 언어는 보통 모국어 기준으로 생겨요. 담을 수 있는 곳은 베르카 영역이에요. 이 베르카 영역에서 모국어 기준으로 수용 영어가 담기는데 이 수용 언어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단어를 담는 곳이에요. 책으로 담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담는 거는 초등학교가 넘어서 그때부터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수용 언어를 뭘로 담아요? 대화로 담아요. 상대방과의 대화 또 경험으로 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책 육아를 하더라 하더라도 책을 한 줄, 두 줄을 읽 때
그게 머릿속으로 다 상상이 돼야 돼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는 걸 시켜야 돼요. 지금 영유학원 이런 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아이들 가르치죠. 뭐 의학서적이라든지 고차원적인 과학적 지식들 이런 거를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까요? 몰라요. 읽기는 읽되 뭔 뜻인지 모르니까는 그 단어들이 다 수용 언어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버리는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수용 언어가 적어지다 보니까는 아이가 대화도 별로 안 좋아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멀리 가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생활회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한국말만 한 아이들 보면은 말이야 청산 뉴스에다가 또 무슨 이유나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why 그러면은 애들 대답을 못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explain을 해야 되는데 아는 단어가 적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를 모국어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언어가 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잡았을 때 나중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한국어가 이 외국어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국어에 만약 영어를 잡아놨어요. 왜 한국에서 영어를 잡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신없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이러면 잘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한국어가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다시 한국어를 그때부터 하게 되면은 그동안 배웠던 영어가 무너져요. 이 베르카스 영역이 그런 시스템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할 때 해드리겠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잡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영어든 한국어든 둘 중에 하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국어가 들어가면은 모국어 영역의 밑으로 한국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영어랑 한국어랑 어떤 게 더 쉬운 언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언어 레벨로 따져봤을 때는 이 영어는 한 중급, 한국은 상급이에요. 한국이 더 어려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글씨 조합이잖아요. 영어는 글씨 나열이고요. 한국어는 글씨 조합이에요. 조합도 이 모음이 하나 틀릴 때마다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획 하나만 잘못 써도 완전히 다른 말이 돼요. 영어도 뭐 마찬가지 알파벳 하나 잘못 쓰면 완전히 다른 단어죠. 예를 들어서 뭐 B, A, D하고 B, E, D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낮보다 침대잖아요. 이러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외라는 것도 이 외가 있고 이 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의 차이점도 보기가 아이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글씨 쓸 때도 황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성인들은.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항상 순서가 이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순서대로 쓰게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영어는 알파벳 나열이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 구분만 해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 한 개 한 개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합하는 게 어렵고요. 또 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파닉스예요, 파닉스. 우리나라도 파닉스가 있고 영어도 파닉스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파닉스가 더 어려워요. 외국은 대충 모음 조합, 그다음에 자음, 발음 이런 것만 대충 알면은 얼핏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하는 거랑 쓰는 거랑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받아쓰기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받아쓰기 시험도 초등학교 2학년 넘어서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빨리 시켜도 6살부터 시키잖아요. 애들 받아쓰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 받아쓰기 시험 하는 거랑 이 영어의 이 발음 기억 파닉스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영어가 더 쉬워요. 왜? 영어가 더 쉬운 언어니까. 이 쉬운 언어를 하다가 나중에 한국어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쉬운 걸 하다가 어려운 거 하면은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잡은 애들이 나중에 한국어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도 학교에 가서 실컷 돈 1억 들여가지고 애들 영어 해놨더니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네? 왜? 한국어 어려우니까. 그리고 한국어는 한자가 들어가요. 또 한자를 모르면 안 돼. 근데 이 한자의 이 쓸모가 언제부터 되냐? 모국어의 수용 언어의 양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자가 들어가면은 광범위하게 커져요. 그래서
저는 한자를 애들 7살 중반 정도부터 시키라고 해요.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언어 확장이 굉장히 잘 돼요. 대신 외국어를 안 한 아이들에 한해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 말했지만은 외국어는요 하나만 가능한 아이들가 있고요. 이건 뭐예요? 모국어만 가능한 아이예요.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없어요. 언어도 재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처음부터 영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운 나빠버리면은 아이는 한국어가 꽝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책도 잘 못 읽게 되고 책을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학교에 가서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 한국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절대 제2외국어 시키시면 안 돼요. 아이가 발음도 별로 안 좋고 한국어 뜻도 잘 이해 못하고 수영 언어도 굉장히 적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 제2외국어 시키시면 안 돼요. 뭐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일본어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미국 언어든 또 독일 언어든 이런 언어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언어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거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 모국어가 또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 가서 배우는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지 얘는 제2외국어가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파닉스가 안 되는 것들은 학교에 들어가도 파닉스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아이들은 우리나라 말 한국어의 받아쓰기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할 확률이 많아요. 얘는 모국어 하는데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예요. 이런 애들은 영어 들어가서 뭐 파닉스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는 포커스를 뭘로 맞춰야 돼요? 국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얘는 영어를 빨리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보다 더 쉬운 영어를 제대로 아이가 못 쫓아간다? 이런 아이들, 특히 유아 시기에 못 쫓아간다? 바로 포기하세요. 괜히 걔 시킨다고 했다가 얘는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용 언어가 굉장히 작아져서 경계성 지능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이가 돼요. ADHD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영유 다니는 애들 중에 ADHD 많은 아이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언어 학습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중 언어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중 언어 잘못하면은 언어 장애가 와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이 성장 레벨을 보고 그냥 듣기 정도만 해주세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팝송이든, 그러니까는 아이가 발음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팝송 같은 걸 많이 들려주면 좋아요. 왜냐면은 아이가 듣고 알게 되면 따라하게 되면은 이 모국어에도 위험성이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듣고 아이가 따라하긴 하되 뭔 뜻인지 모르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발음 때문에 그래요. 발음은 미리 해놓으면 좀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발음만, 이 외국어 발음만 좀 좋게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딱 지나서 아이의 레벨을 봐야 돼요. 이 모국어가 학교에 들어가면 빵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언어 확장이 갑자기 확 돼가지고 말 잘하게 되는 그 순간, 그러면은 한 초등학교 2학년 중간 정도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학교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에 한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원래 적정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하면은 단점은 뭐냐면은 발음이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 발음만 먼저 괜찮은 발음이 나오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간 이후에 모국어로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영어를 잘 못 쫓아간다. 유아시기 막 보낼 수 있잖아. 이게 유행 따라가니까. 보낼 수 있는데 영어를 잘 못 쫓아간다 그럼 바로 포기하세요. 괜히 걔 시킨다고 뭐 억지로 시켰다가는 모국어도 망가지고 아이 지능이 떨어지고 언어 장애가 와요.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영유 학원이 많은, 어린이 영유 학원이 많은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학교에 가서도 아이가 파닉스부터 해서 문법이 잘 안 된다. 이런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어도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영어에 목매달 필요 없으세요. 영어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다 망치고 아이의 인생까지 다 망쳐지는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 머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하면은 뭐 의대를 가고 뭐 굉장히 잘할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애들,
6살, 7살짜리 애들 우리나라 다 데리고 와버리면은 얘네들이 우리나라 서울대 다 휩쓸게요? 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걔네들 영어 진짜 잘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거 한국어 와가지고 한국어 배우면은 다 휩쓸겠네. 그렇잖아요. 아니,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야, 그거를 믿고 더 심한 사람들은 미국의 육아 지침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미국 문화권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미국 영어를 쓰니까 이게 가능하지만은 아이들이 영어를 어린 시기에 하면은 대화할 사람이 엄마뿐이 없어. 그나마 엄마가 대화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데 애만 영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우울증을 앓게 되고 혼자 계속 떠드는 유사 자폐가 생기게 돼요. 영어 유사 자폐가 생기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3, 40살이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공무원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좀 겁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지난 이후 애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다 지능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기 교육까지 침범해서 그거를 판단할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엄마들도 돈이 안 벌다 보니까 블로그에다가 막 파워 블로그들 해가지고 어디서 협찬 안 오냐고 자기 애 이용해가지고 막 해서 하고 좀 이상해졌어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어쨌거나 다국어를 많이 하면 좋아요. 머리가 좋아져요. 대신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 아이들 잘못했다가 언어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심하게는 경계선 지능 거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습 장애까지 오게 돼요. 어린 시기 영유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영재들 뿐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영유를 안 가더라도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영유 다녀가지고 아이가 뭐 영재가 됐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영재 아이들은 영유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돼요. 그러니까는 영유를 안 다녀도 되고 걔네들은 그냥 심심해서 놀러 가는 아이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언어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언어 지능뿐만 아니라 영재 아이들은 모든 지능이 다 뛰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 한 6개월이면 거의 마스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영어에 대해서 좀 대충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본 강의에서 다시 또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지금 책 육아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언어로. 그래서 대충 책 육아에 대해서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영어의 제2외국어 습득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제 강의가 항상 길어요. 좀 잔소리식 강의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거 참고하셔서 아이들 영어 교육할 때 좀 참고하셔서 해보시고 아이가 영어가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끊어주세요. 더하다가는 모국어에 타격을 입고 아이가 지능이 떨어지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새로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